안녕하세요. 이어서 하겠습니다. 수업이요. 자, 응급처치의 기본 원칙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무리 긴박한 상황일지라도 처치자 자신의 안전과 현재 상황의 안전을 확보하셔야 됩니다. 또한 전문가가 판단하기 전까지는 환자나 부상자의 생사를 판단하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전문가가 아니에요. 전문가에 의해 정확한 진단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의약품 사용을 금하셔야 됩니다. 잘못 사용하면 더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또한 응급 환자의 구강을 통한 음식물 섭취도 기도의 폐쇄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하지 말아셔야 되고요. 또 응급수술이나 중요한 검사의 지연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제공하지 말아야 됩니다. 또한 긴급한 문제부터 해결해야 돼요. 먼저 판단을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119나 의료기관에 도움을 요청한 경우 정확한 환자 상태 및 응급처치 내용을 알리셔야 되고요. 현장에서 응급처치로 의식이 회복되었더라도 반드시 전문 의료인에게 인계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어린이집에서 이제 응급처치 기본 원칙이 있어요. 자, 침착하고 신속하게 상황을 파악하셔야 됩니다. 왜 아이들은 잘 말을 못하거든요. 아동의 생명에 직접적인 위험이 있는 데는 의식 상태, 맥박과 호흡의 유무를 조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의식, 호흡, 맥박, 확인 후 출혈 정도를 관찰합니다. 그 다음 몸의 다른 부에 상처가 없는지도 조사하셔야 되고요. 응급처치와 구조 요청을 동시에 해야 됩니다. 또는 부모에게도 연락하고요. 나머지 아동을 안심시키고 사고 보고서를 작성하셔야 됩니다. 24시간 안에요. 그럼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응급상황은요. 바로 의식이 없거나 희미한 상황, 경련이나 마비 증세, 머리나 척추의 손상으로 구토 증세가 나타나거나 의식이 희미한 것은 바로 도움을 청하셔야 됩니다. 심정지 또는 호흡곤란, 심장질환으로 인한 급성 흉통, 심장 박동 이상,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는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또는 독성 물질을 삼킨 상황, 갑작스런 시력 손실, 부위가 큰 화상이라든가 개방성 골절, 또는 다발성 골절, 다발성 외상, 지혈이 안 되는 출혈, 교통사고로 상태가 위중한 상황, 알레르기 반응, 전기 손상 또는 익수 사고, 바로 도움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자, 응급상황시 대처 방법입니다. 즉시 행동하고요. 침착한 상태를 유지하셔야 됩니다. 본인이 당황하면 아이들도 흥분을 가라앉지 못합니다. 다친 유아를 안심시키고요. 다른 유아들도 현장에서 벗어나도록 하여 안심시키셔야 합니다. 다친 유아를 함부로 움직이지 말고요. 신속하게 상황을 판단해서 움직이셔야 됩니다. 응급처치를 할 수 있다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때까지 사전에 계약한 응급조치 절차 계획에 따라 신속하게 행동합니다. 간단하게 처치할 수 없는 경우라면 섣불리 접근하기보다는 119 구급상황관리센터에 연락하여 상황을 명확하게 전달하고 지시를 받으시면 됩니다. 가능하다면 전화로 도움을 청하고요. 전화를 할 때에는 중요한 정보에 대하여 천천히 그리고 명료하게 설명합니다. 반드시 필요한 모든 정보가 다 전달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상대방이 전화를 끊을 때까지는 기다립니다. 필요시에는 구급차나 또는 긴급차량을 이용하여 환자를 후송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 손은 전화 들고 하게 되면은 한쪽으로 하기 힘들죠. 그러니까 옆에 누가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되고요. 아니면 귀에 저기 하셔가지고 그 전화를 받으면서 동시에 행동으로 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또 응급상황 및 사고 발생 시 대처 방법이요. 또 6번째, 응급처치법을 모른다면요. 응급상황을 다룰 수 있는 사람에게 올 때까지 그 자리에서 잠깐 머무는 것도 괜찮습니다. 또 응급처치할 사람이 오면 상황을 설명하고 상황을 평가하도록 합니다. 또 상해 유아의 부모에게 연락하고요. 응급처치 절차에 따라서 대한 부모의 동의를 받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도 학기 초에 다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죠. 보고서는 꼭 24시간에 하셔야 되고요. 각각 보관하셔야 돼요. 부모님께 하고 어린이집에. 신고 방법은 주소, 정확히 대전시 무모고 모순동 구체적으로 말씀하셔야 돼요. 우리나라 이 IT가 잘 돼 있어가지고 딱 바로 입력해가 찾아온답니다. 그 다음에 주변 건물, 이왕이면 은행이든 뭐 찾을 수 있는 것들을 좀 쉽게 알 수 있는 것들도 알려주시면 좋고요. 세 번째로 상태, 아이들 질병이나 또 사고 상태, 왜 어떻게 됐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아시고 환자 수도, 그 다음에 전화번호 한 두 개 정도, 왜냐하면 본인이 급할 때 안 될 수도 있으니까요.
옆에 있는 사람도 딴 사람한테 알려주셔야 됩니다. 여기 한번 기억해서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러면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판단 기준은 어떻습니까? 아이가 평상시보다 다른 행동을 하거나 놀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경우, 이런 거 잘 살펴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3개월 이하는 영아가 열이 날 때, 매우 아파 보이고 점점 심해진다고 판단될 때, 그럴 때는 이제 응급 상황이죠. 의식이 없고 점점 나빠지거나 다리를 절거나 움직이지 못할 때도 응급 상황입니다. 빠르게 숨을 쉬거나 숨쉬기 힘들어서 잘 먹지 못하는 상황, 놀지 못할 때, 또 반복적으로 심하게 토할 때, 이러한 것들을 살펴보시고 응급 상황이니까요. 매뉴얼대로 하셔야 됩니다. 뭐 괜찮겠지, 좀 두고 보기 이러면 안 돼요. 좀 이렇게 나아진다고 판단되더라도 일단 하셔야 돼, 신고를. 여러분들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물론 사고 나면 처치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예방입니다. 예방에서 사고를 줄일 수 있으면 그와만큼 더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 사고 예방을 위해서 사전 점검은 꼭 필수입니다. 매일같이 하셔야 돼요. 응급상황은 언제 발생할지 모르므로요, 항상 사전 준비와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모든 교사는 기도 확보와 심폐소생술 등의 응급처치법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또한 상해 예방과 감염성 질병 예방에 관한 훈련도 받으셔야 되고요. 소음이 쉽게 닿는 곳에 필요한 물품이 갖추어진 구급 상자가 있는지도 꼭 확인하시고요. 영유아의 비상 연락망, 응급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의 전화번호 또는 응급 절차 과정에 목록이 비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응급 절차 과정은 기관의 벽면에 붙여두시고요. 언제든 필요할 때 쉽게 찾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야외 학습을 나갈 때는 교사는 휴대용 구급상자와 비상연락망, 수첩 같은 거 준비하시고요. 응급상황 발생 시 조치에 대한 부모의 응급처치 동의서를 상시 준비하세요. 사고 보고서를 준비하시고요. 사고 발생 시에 작성하셔야 됩니다. 응급상황에 관련된 전화입니다. 뭐 가스 사고라든가 미아 이런 것들은 요것도 다 적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 맞춰서 적절하게 하셔야지 엉뚱한 데 전화하셔서 시간 낭비하지 않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1주차 수업을 마치겠습니다.